네, 이렇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아침에 괴한의 공격을 받으면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욱현 전 국정원 차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보수 우익 이런 단체에서 개최한 그런 조찬 강연회에서 주한 미 대사가 이제 느닷없이 한 50대 중반의 한 남자로부터 이렇게 복면과 손목에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이렇게 리퍼트 대사가 공격을 받아서 얼굴 부위에 상처도 입고 손목에도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자, 아직까지 네. 용의자의 이 테러 의도나 목적은 파악되지가 않았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일종의 이제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네. 그 행위의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일단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상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된 그런 이 불만 분자의 그런 일종의 불손한 행동이거나 또는 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아니면은 어떤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배후 인물에 대한 그런 조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주한 미 대사가 갖는 우리 한미 관계에서의 특수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어느 외교 사절에 대한 이런 공격, 테러 행위도 용납될 수 없지만은 특히 미국 대사에 대한 이런 테러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배후 수사가 강력히 전개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가 이렇게 테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제 기억에 우리 한국 내에서 이런 불순분자에 의해서 이런 식의 공격을 그런 테러 일종의 이런 공격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치안 상황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 국가고 특히 외교 사절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 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국내 주재 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의 어떤 저기에 대한 이 해외 언론에 잘못된 어떤 이렇게 인식을 줄 우려도 이런 한 사건에 대해서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외신 여론 관리, 특히 또 우리 국내 여론 관리 이런 데도 이 한미 양자 차원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설명과 이해 이런 거 이외에 상당히 단단하게 꼼꼼하게 챙겨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외신 관리를 해야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이제 그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상당히 불행한 사건이지만은 상당히 이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 국내에 체류하는 특히 외국의 고위 외교 사절들과 관련된 대외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이런 신변 보안 조치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제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이 한미 양 당국 간의 외교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이나 우리 한국 측에서 외교 당국에서 또 이 관련 정부 기관에서 철저한 다양한 조치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다양한 눈에 보이는 조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 용의자가 과거에도 전례가 있는데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서 이 외국 사절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범인이 그런 과거에 이 범죄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과 같은 그런 제2의 범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우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잠복한 이런 사람들의 과거에 이런 이 수감 기록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조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범죄자들은 철저하게 관리잖아요. 뉴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과거 4, 5년 전에 일본 대사에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외국 사절을 대상으로 한 범행 그런 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집중 관리하고 또 이 사람 말고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범인 동기를 분석해가지고 이 상황 점검도 철저하고 행사 당일날 또 사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철저하게 좀 이게 감시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권이 네.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범인이 전쟁훈련에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다고 하거든요. 이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은데 이 한미연합훈련 그렇군요. 기간에 이런 개안에 테러를 당했거나 이런 사건들이 이번 사건 이외에도 또 있었습니까? 이 정도 이게 무슨 뭐 한미 연합 훈련이 됐든 무슨 이런 거야 관련해 가지고 그 일부 이게 좀 불순 반정부 단체들이 이게 시위를 한다거나 조금 이렇게 좀 폭력을 이게 이 사회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과거에 좀 많이 있었지만은 이 외교 사절 특히 이게 공관장 대사는 예를 들어 미국 대사다 그러면 미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최고의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네네. 이런 VIP 그 외교 사절에 대한 이 정도의 그런 범행은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상.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상당한 충격을 주는 아주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수사와 동시에 미국민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상당한 수준의 외교도요. 또 우리 내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 특히 이 국제 여론 관리. 왜냐하면 중동에서 무슨 테러가 난다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에도 얼마나 많이 보도됩니까? 네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특수성과 특히 북한과의 연계성에서 우리 국내 이런 안보 관련 이슈, 이게 신변, 이게 미국 대사의 신변 이런 사건, 이런 거는 국제 여론을 굉장히 타기가 민감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외신 보도 경쟁이 상당히 뒤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 보도에서도 불필요한 추측 기사나 오해를 유발하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미 관계를 훼손한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이 관계 당국에서는 외신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외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CNN 방송도 정규 방송을 지금 다 취소를 하고 속보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더군다나 한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치안 상황도 상당히 안전하고 네네. 그동안에는 뭐 테러라든가 마약 이런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아시아 중시 정책을 취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언론 정부가 우리 한국의 이런 이 대미 관계, 대일 관계, 대중 관계 이런 외교 관계에도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 이 IS 김모군의 그런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한국의 어떤 테러 우려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불행하게도 주한미 대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 CNN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건 외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속하게 보도하되 신속성에 쫓겨가지고 부정확한 보도가 나가면은 신속성의 역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부정확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네. 우리 국내 언론의 일부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이 현지 세월호 이 참사 현장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부정확한 보도가 나감으로써 우리 국내 민심을 얼마나 자극하고 이 또 해외 대회에 관해서도 우리 한국의 이런 참사 수습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조장했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한미 양자 간의 외교 차원에서의 어떤 설명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수사도 중요하고 현 단계에서는 외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 사절에 대한 이 경호나 보안 문제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에 주재하는 모든 이 외국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이제 경찰 당국에서 이 공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네. 상주 경찰관도 외곽에 다 있고 이 순찰 활동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재 공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미국 대사가 뭐 출퇴근할 때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한 민간 단체의 행사에 조찬 강연을 하러 간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주한 미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개입 침입과
어떤 이런 범행 행위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어떻든 어떤 행사가 됐든 이 침해 대상자가 주한 미 대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내 외신 이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상당한 충격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정확한 수사, 정확한 대회 설명 이런 삼박자가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초유의 사태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